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관광지역 경제 외교 3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카드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34%가 중국인이었고 1인당 소비액은 평균 17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면세점, 백화점, 식당, 호텔 모두가 중국 관광객 특수를 톡톡히 누렸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사드 보복, 코로나 등으로 발길이 뚝 끊기면서 관광업계는 사실상 기절 상태였습니다. 이번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장벽이 낮아져 대규모 방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여행객 숫자 증가가 아니라 지역 경제 부활과 연결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전라, 경상도 주요 관광지가 숨통을 틀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주의 성격도 있습니다. 즉, 단순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요즘 중국 내에서는 단체 여행보다 가족 친구 중심의 소규모 개별 관광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한중위원연맹 김태년 회장은 조건부 개별 관광 무비자 제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 기간엔 호텔, 숙박, 항공뿐 아니라 면세점, 뷰티, 헬스케어, 지방, 특산품 관련 기업의 매출이 급증합니다. 특히 중저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업체, 지방 관광지 인근 부동산, 그리고 면세점 입점 기업들 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습니다. 첫째, 단체 관광이 과거처럼 쇼핑 위주의 저가 패키지로 흘러가면 대형 면세점만 이익을 보고 지역 소상공인은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지역 상권에 관광객이 몰리면 교통, 혼잡, 환경오염,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관광객의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문제도 재발할 수 있어 출입국 관리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넷째, 환율, 정치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 정부가 다시 단체 관광 제한 카드를 꺼낼 위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여행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한중 인적 교류 재개, 관광업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교 관계 개선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노린 전략입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 성과로 이어가려면 관광, 품질 관리와 제도 보완이 필수입니다. 9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올지, 그리고 개별 관광객 정책까지 확장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오늘도